자, 오늘 코스피가 거의 2,300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. 또 이제 자기가 해버렸어. 멀리 갔어.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전자 갔거든요. 반토막 났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그 1년 전만 해도 이제 10만 전자 간다 그랬잖아요. 네. 시총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. 와, 5만 원을 또 보는구나. 그쵸.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삼성전자랑 TSMC에 집중되고 있잖아요. 그쵸. 뭐 바이든이 우리나라 방문해갖고 그 삼성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삼성전자 사실 잘 나가거든요. 그만큼 잘 나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? 그죠. 여기서 지금 뭐 바이든까지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그 이제 친화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? 그 반도체 공장부터 시작해갖고 경제 안보 기술 동맹까지도 이렇게 공동체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? 안 망하죠. 안 망하겠죠. 근데 삼성전자 보고 삼성 망했네, 시즌 끝났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죠. 근데 꼭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시즌 끝났네, 망했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사실 그러진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전자까지도 거의 반토막이 난 타점이고 삼성전자만 빠졌냐? 아니죠. 뭐 이제 테슬라 뭐 이제 고점 대비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기간 단위로 올 초부터 봤을 때는 테슬라 34%, 뭐 TQQQ 73% 해가지고 많은 이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지 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빠지는 거지.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외국 애들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. 그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지 삼성이 망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. 비트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까지 2나노 공정까지 양산해서 뭐 이제 3년 내에 TSMC 잡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 전체적인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내가 돈만 많으면 삼성도 조금 샀겠다. 뭐 지금 자산 시장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저렴해 보여. 아, 그쵸. 비트도 너무 싸고 좋아 보여. 아, 3전 4만원까지 떨어지면 살만할 것 같아요. 4만원까지. 4만원 가면? 4만원 보고 있거든요. 지금 저는 주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. 아, 그쵸. 그렇기 때문에 4만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. 뭐 나스닥이나 뭐 구글, 애플도 좀 많이 더, 뭐 테슬라 좀 더 빠지지 않을까. 조금 더 있다가 저는 이제 줄 생각이거든요. 어쨌든 뭐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렴하다고. 인생 최대 매수 기회라고. 네네. 항상 빠질 때 사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나버리고 갈까봐 사잖아, 사람들이. 네네. 근데 이 반대 매매해야죠.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버리고 갈까봐 고점에 샀더니 이렇게 떨어지잖아. 그러면 여기서 핫세일 할 때 사야 되거든요.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저점에서 들어간 기관들 굉장히 많거든요.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와중에 뭐 이제 코스피나 나스닥은 조정을 받는데 그 중국은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주가가 좀 얘네들은 반등을 쳤거든요. 아, 얘네 왜 이럴까 봤더니 그 러시아산 원유를 사상 최대 수입했어요. 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양을 러시아에서 싸게 그 원유값을 이 풀어온대. 네, 저거 싸게 사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주가들 다 빠질 때 그 얄미워. 야, 왜 얄밉지? 아이 뭐 이제 그럴 수 있지. 살짝 얄밉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. 아무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금 반등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좀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또 러시아산이 이제 사우디를 추월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이제 저렴하게 기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미국 쪽으로 보면은 미국 지금 상황 보면은 미국 경제학자들 금리 인상 향후 11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 44%다.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안 올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게 좀 말을 하고 있거든요.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. 근데 저는 경기 침체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들지만 그냥 잘 버텨봐야겠죠. 그래서 뭐 서학개미들 올해 들어 16조 이상 사들였지만 수익률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. 아, 요즘 이제 서학김이 짤 많이 도시는 거 아세요? 어떤 짤이요? 요즘 서학김이 돈을 많이 잃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80% 중에서도 잡주를 사신 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3분의 1 토막씩 나는 거를 요즘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. 지금 여의도에서도 지금 그 펀드 수익률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. 아, 다 망하고 있어 지금. 다 작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존버로 외치던 존니 대표님께서는 네. 지금 조사 중이에요. 왜? 존니 왜? 존니 대표님 그 동학개미의 선도주자. 동학개미 그렇죠. 지금 존버해라. 이분이죠? 불법 무슨 거시기 차명 계좌 그걸로 지금 수사 중이더라고.
근데 이제 본인은 클린하다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에요. 그 아저씨 존버라고 해놓고 뒤에서 단타 친 건가? 아니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예, 예. 뭘 했나봐. 근데 예, 이제 본인들 해명을 소명을 다 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뭐 뉴스로는 아직 뭐 정확하게는 아직 소명 중이고 조사 중이다라고만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근데 좀 자극적이라서 안 갖고 왔어요. 네.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연준 물가 잡으려면 금리 최고 7%는 가야 뭐 국제유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찾고 있지는 않죠. 뭐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또 중국이랑 대만에 대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쪽에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빨리 해결이 돼야 저 경제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그쵸.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전거 타다가 최근에 넘어졌거든요. 같이 떨어졌어요. 네. 그나마 지금 오일 값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좀 안도를 조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. 이게 바로 물가에 선방영되진 않아요. 왜냐하면 기존에 사왔던 그 쌓아뒀던 재고가 처리가 돼야 좀 싸게 들어온 게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뭐 이제 10% 정도 10%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이제 선방영은 되지 않으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경기 침체 공포에서도 국제유가 돌은 급락을 하면서 조금 상황이 조금 안정화되진 않았나.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. 조금 더 떨어지긴 해야겠지만 조금 이제 그 유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뭐 적용되는 거는 물가 안정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유소들이 기름을 비쌀 때 많이 사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네네. 아마 한 달 정도는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유류세 37% 인하하면서 이제 고유가 대책을 좀 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싸지느냐 그 휘발유 리터당 57원 57원 낮아져도 네. 2,030원이거든요. 네네. 아직 2,000원대야. 이게 떨어져도 이제 2,000원일 거야. 역대 최대 수준 유류세 30% 인하 조치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그 57원 경유 38원 지하철 타자 형처럼 그냥 진짜 타겠습니다. 야, 이 기름값이 요즘 장난이 없어요. 저 이거 맞아요.